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혈장입니다. 혈장. 혈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풍수를 쭉 배워왔었는데 이제 우리가 용론을 끝나고 그 다음에 그 혈의 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풍수를 배우는 거는 이 혈 때문에 그렇죠. 혈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느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단은 무슨 그 용혈사수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실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풍수를 배우는 그 목적은 혈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요게 이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물론 이제 용혈사수를 이제 현기를 한 다음에 이법이다 해가지고 어떤 이제 그 음양오행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추론하는 법이 있지만은 일단은 현기 눈에 보이는 거를 어떻게 정확하니 찾아서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까지 물론 혈의 사상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와겸유돌의 이제 그 혈의 형이죠. 그러니까 용은 뭐냐면은 용이란 거는 그 산을용이라고 그러죠. 용은 뭡니까? 용은 새입니다. 새. 용은 내가 지금 몇 번 좀 설명했는데 용은 새를 보는 거예요. 쭉 내려오면 안 되고 여기서 기복 굴곡을 하고 이렇게 그 변화를 주면서 와야지 용은 이 새가 되는 거예요. 용이란 건. 그래서 이런 용을 우리가 구운 다음에 비로소 여기다가 혈을 맺는데 그러니까 천리내룡도 일석지지라는 얘기 있어요. 이게 천리내룡 천리를 온 용도 일석지지다. 일석지지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건강에 보면. 그러니까 천리내룡도 일석지지라는 말을 뭐냐면 여기서 소천리 태조산서부터 이 중조산, 소조산을 거쳐가지고 현무부가 거쳐가지고 이렇게 수천리를 내려온 용도 딱 마지막에 우리가 잡는 게 바로 이 혈이죠. 이 혈이 이거를 어떻게 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용은 새를 보고 혈은 뭐를 본다고 그랬죠? 혈은 형이죠. 형. 요거는 새를 보지만 요거는 형상을 본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 어떤 생기에 내가 막상 이제 어떤 그 음택을 하나 쓰려고 그러는데 형을 과연 뭘로 판단하느냐. 그래서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용의 혈의 사상. 사상이죠. 사상. 혈의 얼굴을 본다는 얘기라고. 그게 뭐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이 네 가지가 있죠. 와겸유돌. 와겸유돌이. 그 와는 닭 동그리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요거를 무슨 혈이라고 그러냐.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요거를 무슨 혈이라고 그러냐면은 요거를 석쿠리. 석쿠리란 말 들어봤습니까? 석쿠리. 석쿠리 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겸혈을 삼태기. 삼태기는 쌀, 하나 치는 채 있죠? 쌀, 옛날에 시골에서 쌀, 이게 치는 채. 삼태기. 유를 전무덤. 전무덤이라는 얘기는 저처럼 생긴 무덤. 이게 좀 봉구단 무덤이죠? 전무덤. 그 다음 돌은 거북등이랍니다. 이거 거북등. 거북등 무덤, 이거를 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와는 글자 그대로 이렇게 석풀이처럼 이렇게 움푹해야 되죠. 움푹해야 되고, 삼태기는 이렇게 길죠. 움푹하지만은 길죠. 근데 실제 쌀은 어디로 모입니까? 삼태기를 치게 되면은, 이제 뒤쪽으로 모여요. 그래서 뒤에 산 사람이, 삼태기에서는 뒤쪽에 산 사람이 발목을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 양택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일단 이 삼태기 같은 거는 쌀을 치게 되면은 뭘 옵니까? 마지막에는 이거 붙죠. 부으면은 발목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태기처럼 생긴 동네는 발목이 되면 바로 떠나는 얘기예요. 이게 와일도 그렇습니다. 이 석쿠리도 우리가 항상 담아놓습니까? 어떤 용도에 쓰게 되면 석쿠리 비워버리죠.
그래서 이 두 개, 요 두 개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거를 양혈이라고 그러죠, 양혈. 어목오니까 양혈.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벌로고니까, 유방도 벌로고, 이 여자의 유방도 벌로고지, 그 다음에 거북등, 이 도렬도 벌로고죠. 볶음, 이제 복부열이라고 하든지 우리가 소스를 엎어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복종형, 그 다음에 종으로 이렇게 엎어놓은 형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두 개 혈은 음혈이란 말입니다. 음혈. 음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혈의 사상은 주역에서 나온 거죠. 근데 요거는 뭡니까? 주역에서는 요거는 와는 양혈이니까 와는 태양이죠. 요거는 태양. 그 다음에 겸은 소음이죠. 아니, 소양이죠. 요거는 태양, 소양, 유는 요거는 돌은 태음입니다. 돌은 태음이고, 유는 소음이고. 역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사상할 때는, 네 가지 이 혈이, 요 나머지 말고도 이제 뭐라고 지난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것이 계열이라는 게 있어요. 계열. 이 계열은 무슨 얘기냐면 19가지가 있어요. 그건 지금 현재 일부 학자들에 따르게 되면은 19가지가 아니라 20가지도 넘습니다. 계열은. 근데 이 계열은 아주 혈이 아닌 것 같은데 혈을 맺는다고 그랬죠. 그때 내가 4가지가 설명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약 한 20가지 정도가 돼요. 계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풍수를 하는 사람들은 기피를 하는 장소인데, 이상스럽게 거기다 기피 하는 장소에서 혈을 맺은 수가 있어요. 근데 계열은 보통 어떤 경험이 크지 않게 되면 계열을 못 잡아요. 만약 이거는 속폐지지기 때문에, 만약 한치라도 잘못 써버리게 되면은, 요거는 돌아서면서 완전히 집안이 거들나는 그런 혈이기 때문에, 요거는 완전히 신통력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풍수에 대해서 일가견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쓰기가 힘든 혈이 계열이다. 근데 한 20가지 정도면 된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혈형, 그 다음에 용세,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다가, 용이란 거는 기복 굴곡을 하고, 그 다음에 변화, 생동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움직이는 생동력. 그러니까 뭐냐면은, 산은 음이기 때문에 동적인 데가 혈이라고 그랬죠. 움직임이 있는 데가 혈이 된다. 물은 물은, 요거는 뭡니까? 산은 음적이죠. 산은 그냥 움직이지 않는 음적이기 때문에 이 생동력이 있는 데가 혈이 되는 거고, 물은 조용해야 돼요. 물은 움직이죠. 물은 뭡니까? 물은 동이란 말입니다. 요거는 음이죠. 정음. 고요할 정자. 요거는 산은 고요하다마다. 그러니까 산은 고요한 데 속에서 우리가 음중 유양이라고 그러죠. 고요한 쪽에서 이렇게 변화를 준다는 움직이는 같이는 보이는 거죠. 그 동적인 데가 바로 혈이 된다는 얘기예요. 산은. 물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물은 뭐냐면은, 이렇게 호수가 갇혀져 버리거나, 조용하죠. 갇혀져 버리면은. 근데 물이 제일 나쁜 물이라는 게 뭡니까? 소리 내는 물. 잘잘잘잘잘 하면서 소리 내면서, 요거는 물은 원래 양이기 때문에 조용해야 되는데, 더 시끄럽게 잘잘 소리 내게 되면은, 이거는 깊이 된다는 얘기예요. 산도 그렇습니다. 산은 음이기 때문에 이게 동적인 거, 막 변화를 주는 쪽, 산을 찾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쭉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은, 이거는 사령이에요, 사령. 이거는 치울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용은 세고 혈은 형이다. 이 형상을 나타내려면은 뭡니까? 어떤 그 형상이 있어야 되죠. 그냥 밋밋한 쪽에다 산을 씁니까? 여기다 멸을 씁니까? 음택을 여기다 우리가 소점을 합니까? 뭔가 움직임이 있는 쪽에 음중유양이니까. 물은 양중유음이란 말이에요. 물은 조용해야 한다는 거야. 양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음과 양을 우리가 구분을 뜨느니. 그래서 이제 그 와겸유도는 지난 시간에 다 배웠어요. 혈은. 그래서 와는 소쿠리처럼 생긴 원모가인데, 그 다음에 이제 겸은 쭉 여자 이 팔등신 쭉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이게 여기다가 맺는 게 이게 겸혈이에요. 이 다리를 쭉 뻗고. 그래서 이걸 삼택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 다음에 유혈은 지금 현재 우리 그 왕릉은 다 유혈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야산에 이렇게 그 봉구산 쓴 데는 다 유혈이에요. 그 유혈이 그 몇 프로냐? 유혈이 우리나라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근유혈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간산을 가는 데는. 근데 와겸은 상당히 보기가 힘듭니다. 이 돌은 가끔 보이죠. 돌은 여기 이거죠. 이게 이제 여기다 쓰게 되면은 정상에 쓰게 되면 이게 입수가 되는 거고, 여기다 내렸으면 윤보선 대통령은 그 10분 응선이라면은 약 한 9.5부 정도 돼요. 윤보선 대통령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이거 안산 있고 그러는데, 그럼 요거는 뭐냐? 여기는 약간 내려갔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가 입수가 된단 말이에요. 정중앙이. 정상에다 쓰게 되면 여기 바로 입수가 됩니다. 우리가 입수를 찾는 법을. 여기 변화를 줘버렸죠. 그래서 탁 올라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입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꺾어졌죠. 여기서 일단 내려갔으니까 항상 변화되는 마지막 일절이 입수란 말이에요. 입수 일절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혈장이 지금 우리가 혈론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혈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계열은 이제 대충 우리가 지금 눈에 띄는 계열만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혈장론 들어가기 전에 내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계열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요 말 들어봤습니까? 요 말? 팔풍치. 아마 지난번에 간사를 갔으면 참 좋았을 건데, 팔풍치. 이 팔풍치란 건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 산을 보여주는 사격이 없어. 여기만 이제 주산만 하나, 납다랗게 하나 있어가지고 맥이 이렇게 막 해서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여기는 평야지대가 되다 보니까 허벌판이야. 거기가 어디냐면은 저쪽, 고창에 있는, 아니 이제 영광에 있던 아령독양, 이 어린 용이 도강, 그러니까 강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 도선국사가 써놓은 결록에 이제 아령독양이라 나오는데, 이 혈은 이제 비어 있어요. 요것은. 그래가지고 어떤 결록을 보고 여기다가 아주 그 구묘가 엄청 많아. 근데 이 구묘가 여기다가 쓰게 되면은 얼마 못 가고 그냥 다 파헤쳐져 버리고 절소인 되니까. 이게 밭주인이 이제 여기다가 막 평강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이 도선국사 결록지에 아령동양이라고 나오니까. 근데 여기가 팔풍치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겨울에 이 산을 지금 현재 소점은 못했지만은 여기에 딱 사람이 서보면은 허벌판이에요. 바람이 사방 팔방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팔풍치, 우리가 팔방이라고 그러죠. 주역에 이제 그 팔개가 있으니까 우리 팔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이게 사방이죠. 여기는 몇 방입니까? 이게 팔방이죠. 여기가 북쪽이면은 여기가 북동, 여기가 동쪽,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팔방인데,
팔방에 의해서 모든 바람이 여기에 단다. 그러니까 팔풍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혈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도성국사가 여기에 결록을 해. 팔풍치에다가 결록이 다 있나. 이걸 써놨느냐. 기록을 해놨느냐. 이 혈장에 서 있으면요. 겨울에 바람이 내한테 닿는지 안 닿는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팔꿈치가 다 벌려져 있기 때문에 바람이 닿아야 되겠죠, 이쪽으로. 내한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계곡, 이렇게 언덕을 이용해서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요거를 타고 쭉 내려가서 요리 떨어져 버리거나 그러니까 그런 형사예요, 형사 자체가. 이거 계열이죠. 아, 팔풍치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묘를 쓰게 되면은 이거는 풍자가 들어가게 되면 뭡니까? 풍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글자 그대로 자손이 중풍 걸려버려. 중풍에. 바람에 맞게 되면 묘가. 그 풍념이라고 그러죠. 이 수락산 같은데 이렇게 가서 보면요. 능선에다가 이렇게 묘를 쓰면 되겠어요. 근데 계곡바람이 얼마나 씁니까? 계곡이 쫙 이렇게 있는데 이 계곡바람을 타고 막 해서 열쳐, 묘를. 난 이걸 하긴 해봤어요, 몇 번. 근 자식들이 어떻게, 이 자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요거, 풍. 바람을 맞으면은 풍을 타게 돼 있어. 근데 제일 무서운 바람이 뭐라고 그랬죠? 건해풍. 건해풍. 건해풍은 요겁니다, 이거 북서풍. 이게 건해풍이라고 그래요. 북서쪽에 부는 바람을 건해풍이라고. 이거 건해방이에요. 북서방이. 근데 여기서 바람을 막아준 산이 없이도 묘를 여기다 써버리게 되면은 직풍, 직충이라고 그러죠. 바로 맞바람 맞게 되면. 얘가 제일, 근데 요거는 고소에, 우리 지가서 고소에 중국서 나왔지만은 중국서도 요 북서풍은 상당히 지금 많이 경각심을 해놨어요. 중간중간에다가. 이쪽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 혈장이 아주 멋있어가지고 혈장을 잡는데 이 계곡이 북서쪽 뚫려 있어. 그러니까 북서 이 바람은 뭡니까? 바람은요, 한번 보세요. 여름에 이제 겨울에 보면 이 중랑천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중랑천이 있는데 여기가 중랑구에. 여기 이쪽 있죠. 이쪽 도로가 있고 이쪽 변에 산 사람들이 여기는 좀 연료비가 더 들어가요. 이 중랑천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바람은 이렇게 들어오다가도 여기에 그 물이 있죠. 물 위를 떠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요것만 이 강만 끼고 들어갑니까? 바람이 들어갑니까? 퍼져서 들어가겠죠. 이 강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어떤 작용을 하냐? 밑에서는 바람을 끌어모으는 작용을 한다고. 이쪽에서 사방에서 혼바를 여기다 끌어모으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요 주변 반경이 다 이렇게 아까 이런 바람살을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요 뒤쪽 집보다 훨씬 앞에 쪽이 연료비가 많이 들어요. 추워. 지금 한강도 그렇습니다. 꼭 겨울에 이렇게 북서풍이 분다 해서 북서 쪽으로만 바람이 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강이나 어떤 이런 계곡을 만나면요. 바람은 여기서 끌어당기는 더 힘이, 모아지는 힘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곡이 만약에 있다면 요거를 뭐라 합니다. 계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묘가 있는데 계곡이 이렇게 짝짝 있어요. 이렇게. 요걸 친다. 고풍. 곡이라고, 고풍. 요거를 곡살이라고 합니다. 이게. 풍자를 붙이지 않고 곡살. 계곡을 통해서 요리 살기를 이렇게 준다. 꼭 바람이, 물론 곡살이라는 이런 명칭을 우리 선현들이 붙여놨을 때는 물론 바람길이에요. 바람길. 계곡은 바람길입니다. 이상스럽게 계곡을 타고 평양지에서 부는 바람은 별로 어떤 큰 영향이 없다고 그랬죠. 평양지에서는. 바람이 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산에서 장풍이라는 얘기를 풍수에서 이 바람을 먼저 집어넣은 것이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삼야지대에서 부는 그 틈바구니를 타고 그걸
그 바늘 콕콕 찌른 바람이라고 해야죠. 바늘바람이라고도 또 그런 옛날에는 그랬어요. 바늘바람. 콕콕 찌른다. 그 바람을 맞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이렇게 넓게 퍼져서 들어온 바람은 무섭지가 않고, 그냥 옛날에 그 풍을 맞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여름에도 풍을 맞아요. 옛날에는 뭡니까, 이게 문이 한지로 돼 있어요, 한지로.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사람이 자다 보니까 이런 이 사이, 문 사이를 뚫고 얼굴 여기를 탁 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구안화사, 입이 돌아가 버리고 하는 병이 바로 이 바람 때문에, 이 풍이에요, 풍. 구안화사 일종의 풍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딱 이 음택에서 딱 봐가지고 그 계곡이, 앞으로 찢어진 계곡이 이쪽으로 치고 있지 않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곡사. 그래서 이제 바람이 상당히. 그래서 북서풍이다 해가지고 요 바람이, 물론 여기가 북서쪽이라 한다면은 이렇게 불겠죠. 근데 이 바람이 요리도 일부러 넘어가겠지만은 여기가 어떤 그 강이나 어떤 계곡이 있으면은 이 계곡에서 끌어당기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요걸 타고 이렇게 진행한다. 그래서 이 팔풍치가 아롱독양이 여러 사람이 지금 현재 구매가 많습니다. 가서 보면 많은데 여기에 지금 현재 정확히 못 들어간 것이 전에 장익호 선생님이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그 양반 말씀도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아롱독양이니까 앞에 뭡니까 안산을 되게 그런데 특히 호남 지방은 안대풍수다 해가지고 안산을 아주 중하게 생각해요. 이 향을 정할 때에 물론 이법을 쓰기도 쓰지만은 두 마리 토끼를 간다는 식으로 아래쪽은 용기를 수렴하고 당기는 앞쪽에 명당 당기는 어떤 향을 이렇게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은 요즘에는 이제 무리를 이제 수세 수법이 상당히 이제 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지니까 이제 수법을 이제 좀 동원하는데 꼭 산이 허니까 이렇게 이제 저반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원래 이게 쌍천기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산이 이렇게 긴 산, 요걸 요거 목성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쌍천기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풍수용어로 쌍천기인. 이게 기인이 두 사람이 서 있다라고 이제. 근데 이거를 이제 저반사라고 하거든요. 저반사 연결됐다. 이렇게. 근데 요 산이 있다 보니까 요걸로 향을 정하다 보면은 이게 아주 산세 자체가 아주 아름답고 그다음에 어떤 어떤 길을 이쪽에다가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 어느 지사든지 요걸로 향을 되게 돼요. 일단 이쪽 아릉독양 조종사가 지적했던 그 장소를 가서 보면은 향을 이렇게 둔다고. 근데 최근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향을 안 뒀어. 예. 이미 옛날에 그 장익호 선생이 그쪽으로 향을 두다 보니까 용상팔살에 걸렸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해놓으니까 요즘에 구매들 최근에 가서 보니까 일부러 향을 이제 그렇게 안 뒀다. 지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향을 이제 엉뚱한 데로 잡아놨어요. 근데 전부 아니야. 현재 소정을 못했어요. 가서. 근데 일부 조금 풍수를 좀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 요거 팔풍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는 팔풍치가 아니야. 그죠? 바람이 어떤 역학적으로 불어도 능선 계곡을 타고 밑으로 빠져버리고 이쪽에서 불어도 밑으로 빠져버리고 여기만 바람이 8군데서 다 받을 것 같지 팔꿈치 받을 것 같지만 바람의 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아직 누가 봐도 여기는 쓸 데가 아니다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는 가서 보면 이거 팔꿈치니까 이거는 금방 쏘고 나면은 다 자식들이 이게 풍 맞아서 다
풍지박산 되는 거 아니냐 그러지. 그런데 계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바로 이게 팔풍치열이라고 있습니다. 팔풍치열.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나 계열 찾아서 우리 조상 모셔야 되겠다. 그 감히 어떤 그 해안이 그 어떤 그 신통력이 없는 그런 입장에서 여기다 묘를 쓰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팔풍치를 맞게 되면은 다 끝나본다는데 여기다가 조선국사가 비결에다가 여기가 제대로 쓰게 되면은 뭐 몇 대 정승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 결록에 써졌는데 여기다 쓰겠냐고. 그게 바로 계열입니다. 계열.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천풍열. 천풍이라고 하면 천풍. 풍자 넣어가지고 천풍. 그리고 팔풍치열이라고. 혈자가 들어가면은 팔풍치열. 혈이 있다면 8군데서 바람이 들어오는 길목이지만은 혈이 있다. 혈자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옛날에 결록을 보고 결록이 요즘에 많습니다. 이제 박상희 결도 있고 무학대사 결도 있고 그다음에 대구에 그 묘가 있는 분이 누구죠? 두사충. 대구 시내에 있습니다. 두사충면. 근데 두사충도 제자리 못 들어갔어요. 두사충이 누굽니까? 바로 그 두씨라는 성을 우리나라에 와서 청나라 때 청대가 아니죠. 명대죠. 청대구나. 청나라 때 우리나라 돌아가지고 임진왜란 명대구나. 명대. 명나라 때죠. 명나라 장수로 우리나라에 와서 지리참모로 와가지고 지리참모는 바로 옛날에 무슨 장군이죠? 중국의 유명한 임진왜란 때 서종방인가? 임진왜란 때 왔던 장군. 하여튼 그 장군 지리참모로 왔었는데 너무 우리나라 산세가 중국하고는 차이가 많고 명혈지가 많다 보니까 이 산세에 반해서 자기는 기하를 해버렸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두씨라는 성을 하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묘는 대구 시내가 있는데 그래서 아주 그 풍수를 그렇게 땅속까지 훤히 안다는 분들 묘를 보게 되면은 그것도 털하고 잡았는가 하는 그래서 털한 거는 덕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덕은 뭡니까? 자기 평상 전생에 살았을 때 내가 어떻게 덕을 베풀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삼덕이라고 그러죠. 두사총 선생 생전에 살았던 덕하고, 덕행하고, 그 다음에 지사, 이 털을 잡은 지사에 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뢰를 했던 두사총 선생 자손들 덕이 있어야 되고, 이 삼덕이 맞아 들어야지 명혈에 들어간다. 그래서 옛날에 말이 뭡니까? 이 삼덕에 지사가 들어 끼다 보니까 지사 자손들 똥 굵은 거는 하나도 못 봤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 그만큼 지사들이 이 소점을 잘 못 얻다 보니까 자손들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지사들이. 이거 삼덕이라고. 풍수 삼덕이라고 그러는데 세 가지가 완전히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만이 명예를 들어간다. 이제 그런 설이 있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풍수는 아주 살아는 판을 걷는 심정으로 우리가 산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정신을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옛날 지사들은 지금 현재 명사들이라고 나온 분들 보게 되면은 누가 산 의뢰를 하게 되면은 바람이 불어도 안 가버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날이 흐려버려도 안 가. 날이 청명해야 되고 바람 한 점 없어야지
그러니까 이 청기가 나를 안내를 않는다 해가지고는 안 갑니다. 그리고 지사들은 돈을 탐을 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 그 산을 점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의뢰를 했던 사람들 양심에 따라서 그냥 주문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사전에 전에 손소구 옹처럼 333만 원을 보내라 이런 식이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내 통장에 333만 원을 보내면 내가 가겠다. 이게 잘못된 거죠. 이 3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 이해가 안 가. 3자를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난번에 지금 원주에 있던 태종 선생이었던 원천석 선생. 그거는 이제 용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이제 몇 썼는데, 여기는 누가 뭘 못 쓰죠. 여기는 가룡 아닌가, 가룡. 이거는 가룡이죠. 지금 수락산이나 불암산 줄기에 묘들이 많아요. 근데 가룡체에 근다 앉아 있습니다. 용이 지나가는, 멈춰야 되는데 그냥 멈추지 않고 가는 그 가룡체에다가 묘를 써놨어요. 근데 요거는 왜 쓸 수가 있습니까? 요거를 섬룡이죠, 섬룡. 눈 깜짝할 섬자, 섬룡이죠. 요걸 기룡이라고 합니다, 기룡. 이 기자는 무슨 기자냐면은 말 달릴 기자. 만화변에 말 기수할 때 기자 쓴데, 이 기룡이랑 이게 말처럼 말 등을 타고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가룡이니까 맥은 쭉 내려가죠, 이렇게. 가룡이니까 용이 말 등을 올라타고 간다는 이 혈이에요. 기룡이라는 건. 기룡혈이라는 건. 근데 여기다 누가 묘를 씁니까? 이것도 확실한 해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사는 여기다 묘를 못 써요. 예. 이미 풍수에서 가룡은 안 된다. 가룡처는 3대 절손이다. 3대 후에는 절손이라는 게 가룡 지장이죠. 가룡에다가 묘를 쓰면 3대 지장이다. 그런데 거기에 묘 봉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가서 보면은. 근데 이 수락산이나 불암산을 가서 지각에. 근데 보면은 그거는 우리가 중출용은 가운데로 이렇게 내려놓은 용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용이 여기서 개장을 쫙 하게 되면은 개장을 쫙쫙쫙 하죠. 그럼 지각이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죠. 맥이 내려가죠. 그러면 여기가 가운데 용이, 여기가 중출용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풍수 추고자 하는 용은 이 가운데 용이에요. 예. 중앙이니까 중심이라는 얘기죠. 중심이라는 게 뭡니까? 요리 이쪽으로 가는 맥기보다는 중앙으로 가는 맥기가 훨씬 더 강한 맥기가 들어간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중출용을 찾는 이유가 바로 그게 풍수였어요. 근데 요거는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이거? 청룡이나 백호, 이거는. 물론 지룡보다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거는 지룡이 되고 본룡이 되든지 지룡이 되든지, 예? 요거는 지룡이 되든지. 그 요거는 뭡니까? 여기다가 내가 딱 묘를 썼다. 그럼 요거는 백호가 되고 요거는 청룡이 되겠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차라리 청룡 백호는 지룡이 아닌 요도나 지각이 낫다는 거예요. 지각. 지룡보다는. 그래야 더 몇 개 많이 들어오죠. 요도는 뭡니까? 요도나 지각은 하나의 이 용을 받쳐주는 역할, 보호하는 역할, 보호사. 이 역할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양쪽에서. 그러니까 요 지룡이 뭐 여기다 쓸 수가 있어요. 여기다도. 지룡이니까. 그런데 차라리 내가 이 중출용을 소점했을 때에 요거는 지룡보다는 지각이나 요도가 몇 가지 내려와 있는 게 낫다. 물론 지룡은 길게 뻗죠. 내가 항상 산에 올라가서 봐라. 요 계곡 끝까지 간 게 지룡이고 중간에 멈춰버리는 요도하고 지각이다라고 그랬죠. 근데 요도란 건 뭡니까? 요도는 산을 이렇게
산이 이렇게 가죠, 능선이.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요거를, 산을 이렇게, 이쪽으로, 요리 너 가라. 요리, 이렇게 오지 말고 요리 가라.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이게 요도예요, 이게. 아, 우리가 능선길을 타다 보면 이렇게 능선이 일직선되어 있으니까 용은 항상 그 변화를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용이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가는데, 변화를 줄 때마다 한쪽으로 이렇게 가서 자세히 보세요. 요도를 하나 이렇게 쫙 이렇게 밑에다가 떨어뜨려 놓는다고. 이쪽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요도는 뭡니까? 요도는 바로 방향을 잡아주는 게 요도예요. 지각은 글자 그대로.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가고, 여기서 나가고. 이게 지각이에요. 기룡은 끝까지 이렇게. 우리가 추공은 여기 이 용밖에 못 추는 거예요. 이거는 지각이고 요도는 안 되죠. 여기다는 묘를 절대 쓸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산천을 주유를 하다 보면은 요도, 지각 이거 안 가리고 막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용도 정확하게 모르고 혈은 나에 그거는 뭐 여기다 썼으니까 혈은 아예 모르죠. 무식의 소치죠. 혈이라는 건 모르고, 여기다 이렇게 끝자락에다가, 또 거기다 끝자락에 써놨어. 끝에다가. 나 아주 멋있는 데다 하나 썼다. 가서 보면 이거 요도야. 이거 지각이야. 그래서 우리는 산의 앞까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 산의 앞까지. 요건 앞이고, 요건 뒤고. 이 정상에 보면 알아요. 딱 가서 보면은 앞과 뒤는 다. 이상스럽게 지금 그 옛날에 그 나무꾼들이 나무를 할 때도 요런 안 갑니다. 이쪽으로, 뒤쪽으로. 요런 내려가는 길이야. 이리 타요, 앞쪽으로. 그래서 옛날에 그 나무꾼들이 쉬는 장소가 명당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나무꾼들이 나무를 이렇게 지고 내려오다가 시계가 트인 데다가 딱 서요, 거기서. 옛날에는 그 모섬들이 나무를 많이 했는데 혹시 주인이 올라올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거를 그 동물적인 본능. 일단은 앞이 보여야 된다. 그리고 햇빛이 잘 들어야 돼요. 아니, 앉아서 담배 피고 노닥거리려면은 이렇게 음침한 데서 노닥거립니까? 이렇게 햇빛이 쫙 들어오고 양명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명당 타다 나온 그 말이 그 일리가 있어요. 나무꾼들이 옛날 쉬었던 장소가 명당 타다. 아무 데나 안 쉬거든, 나무꾼들도. 특히 꽁 같은 경우는 그렇죠. 꽁이 집을 짓는 데는 확실한 명당 타다. 이제 좀 이따 설명했지만, 온기가 있어야지 꽁은 알을 부화시킵니다. 이게 생기가 없으면은 온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땅에서. 근데 뭡니까? 아까 자 봅시다. 산은 새라고 그랬죠. 근데 산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산이라는 거는 고입니다. 고. 이 고자 압니까? 이 고자. 애로운 거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산은 독산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오불산이라고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고. 산은 애로운 걸 싫어한다고. 주변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동무들이 있어야 돼, 산이란 거. 용이란 건 그래요. 용은 혼자 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나하고 얘기할 그 동무가 있어야지 용이 길을 발휘한다고. 그 독산 불가장이다. 이 금강경에다 써놨어. 독산에서 장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 불가장. 근데 뭡니까? 요거는 고고. 요거는 고라 합시다. 이렇게. 고. 고. 혈은. 혈은 한이 한. 한. 혈은 창거를 싫어요. 예! 야, 보세요. 여기다가 나나라고 써놨죠? 내가 몇 번째 설명한지 모르겠어, 지금 이거. 나나라고 설명했죠? 이거 불이 들어가 있죠? 혈은 창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혈은 양명해야 돼. 혈은 햇빛이 들어와야 돼. 창거를 싫으니까.
혀는 외로운 거를 싫어하고 혈은 찬 것을 싫어해요. 혈장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이거는 혈이 아니에요. 땅도 그래요. 음지 있는 땅하고 이 햇빛을 받는 양명한 땅하고 틀려요. 이 땅, 이 지질 자체가. 음지 있는 땅은 습하죠. 차고. 일단 습기가 있다는 건 뭡니까? 차단 얘기죠. 햇빛이 비치는 땅은. 그러니까 그런 땅은 이제 습기가 있는 땅은 산삼이나 이제 자랄 수 있는 땅이겠지. 산삼. 산삼은 일단 습해야 되니까. 그리고 산삼도요, 아침에는 받습니다. 이 신만이들이 그런 거를 참 이렇게 나무의 이치 이런 거를 다 보고 다녀요. 일단 아침 햇빛이 안 들게 되면 산삼은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산삼이 직접적인 이렇게 일사랑은 피하지만은 이렇게 아침에 은은히 들어오는 햇빛은 딱 쪼이고 오후에는 넘어가 버려야 돼. 그러니까 어디가 있죠?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딱 일단 풍수로 배웠으니까 방위 쪽. 산삼은 북동쪽에 있습니다. 북동쪽. 여기가 햇빛이 아침 햇빛 싹 들어오고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산의 북동쪽을 보는 거예요. 산삼 신만이들이 삼을 켤 때. 우리는 풍수를 배우려면은 하여튼 그 일반 지식은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아까 혈은 산은 고고 외로운 걸 싫어하고 혈은 찬 거를 싫어한다. 이거는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원천석 선생이 기룡혈이라 해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지었어요. 원천석 선생 묘로 가서 보면은. 근데 여기 밑에가 요속이라 해가지고 요속 하나에 벼슬 한 자리라고 그랬죠. 이 요속들이 다 박혀 있어요. 원천석 선생 여기 위에까지는요. 요속들이 이 묘를 둘러싸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딱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선수 우선수 그러죠. 우리가 얘기할 때 물이 백호 견정에서 이렇게 발원해서 혈장을 감싸고 나가면은 우선수라고, 이렇게 좌측 이 청룡 견장에서 나오면은 자선수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분수란 거는 능선에서 분수가 된다고 그랬죠. 분수령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두 군데 다 흐르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선수도 따질 수가 없어요. 요 물이 두 군데 해가지고 이렇게 합쳐져. 이 앞에서 이거는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앞에 산업 이제 이렇게는 안 생겼고, 원천석 그 선생의 그 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여기에 이제 부인묘가 있어요. 여기는 원천 선생 묘고. 그러니까 요거는 자선 분수 다 있었습니까? 여기서 분수가 되어버렸는데 밑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긴지 모르겠죠. 근데 더 물이 많은 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앞쪽에서 여기서 합수가 되겠죠. 물이 이렇게 쭉 이렇게 산을 타고, 여기 산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타고 여기서 합수가 되겠죠. 뒤쪽도 이렇게 타고 여기서 합수가 돼요. 파구체가 여기에요, 여기. 앞쪽. 우리가 파구체를 기룡을 볼 때는. 근데 과연 여기다가 가룡인데 용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다 별 쓸 수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 딱 이렇게 밑으로 꽂았다는 걸 뭐냐면은, 여기서 용이 길을 이렇게 보내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양쪽 무게로. 아까 분수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경계를 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이 경계를 진 데는 혈이 맺는다라고 그랬죠. 이것 때문에 양쪽으로 물이 갈라지니까. 근데 여기다 쓸 수가 있겠냐고. 이거 계열입니다. 아까 내가 지금 설명하는 계열인데, 근데 약 한 20가지 넘어요, 계열은.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알려지고 있는 계열만 해도. 근데 20 넘는데, 요거는 좀 많은 거. 약간의 좀 희귀하지만은, 그래도 현재 많이 썼던 거. 이게 천풍에는 그겁니다. 아까 팔풍치다 해가지고 사방팔방에서
바람이 부는데, 그걸 돌로라고 합니다, 돌로. 이제 나중에 이제 곧 배웁니다, 돌로. 이거 돌로. 돌로. 이슬로자 써가지고 돌로. 이거는 돌로라는 거는요, 이거는 바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돌로는. 이게 이거는 바람은 뭡니까, 돌로는. 바로 바람은 풍이라는 풍. 이게 풍병에 걸려버려요, 바람 받게 되면은, 자손들이. 내가 이거를 지금까지 이 의뢰가 와가지고, 능선에 쓴 의뢰자가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자손 중에 풍을 맞은 자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전부 깜짝 놀래버려요. 현재 바람을 받고 있어. 능선에다 쓰다 보니까. 근데 여기다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진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정열체에다 침을 꽂듯이 심사숙고를 해야 돼. 이게 기령에다라고 그냥 망각하고에다 썼다가는 잘못 이렇게 침을 박았다가는 그거는 뭡니까? 이거는 피만 나오죠. 정열체에다 정확히 꽂아야지 그게 어떤 기를 거기서 새로 이렇게 에너지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우리 몸에 어떤 병을 치료하는 건데 엉뚱하게나 꽂게 되면 보면 피만 나와요, 피만. 그렇지 않으면 또 잘못 찝어버리게 하게 되면은 팔이 돌아가 버리든지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가 산천이란 거는 내가 항상 산천이란 거는 유기체로 봐라. 이 산이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거를 무기체로 보고는 풍수를 배울 수가 없다. 살아있는 어떤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산을 봐야지. 이거는 하나의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무슨 산 이거는 우리는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 산을 엄청 신성시해가지고 산에 어떤 신이 산다고 다 그래서 산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게 되면 대웅전 이렇게 있죠. 절에 가서 보세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산이 있으면 이 위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산신각에다 해가지고 산신을 모신 거예요. 지금 불가에서도 그래요. 불가에서도 더 높은데 대웅전보다 낮은 쪽에다가 절대 산신각을 안 짓습니다. 항상 위로 올라가잖아요. 산신각은. 예, 이렇게 봐. 우리 조상들 이렇게 봐. 산은 생명이 있다라고 본 거야. 생명이 있다라고 보니까 우리가 풍수 공부를 하는 거라고. 차라리 지리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지질학적으로 이게 무슨 지질이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다가 촬영산맥, 노령산맥, 태백산맥 이런 식으로 그냥 죽은 산의 강물질, 지질대를 표시를 해놓은 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산맥 체계라고. 우리 유기체라고 본 거는 백두대간, 한복정맥. 이미 북한은요, 해방되고 난 다음 49년인가 50년도부터 교과서에다가 지금 우리 풍수학회에서 쓰고 있는 백두대간, 한복정맥, 13정맥 정간을 쓰고 있어요. 북한은. 우리 남한만 이렇게 그쪽 4대 사상이 너무 깊게 밖에, 일본 거를 터뜨리지 못하고, 지금도 우리 중학교, 요즘에는 이제 조금 교과 달라졌죠, 교과서가. 백두대간도 나오고 이제 막 그러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 산을 볼 때는 항상 생각을 바꿔야 된다. 살아있다. 생명체로 봐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해왔으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다 보면 해롱고자가 많습니다. 이제 내일도 해롱고자를 이제 봅니다만은, 해롱고자는 뭡니까? 이것도 계열로 들어가요, 해롱고자도.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 이게 이 조산이에요. 조산이라는 게 뭡니까? 이 조자는 우리가 안산, 도산 그 조자 쓰는 게 아니고, 이 조자, 하라비 조자 쓰는 거예요, 하라비 조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조산, 태조산, 중조산을 이렇게 쓰죠.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보는 거야. 이렇게.
요 조산 이렇게 한 바퀴 뺑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계룡산이 그런 형입니다. 계룡산 해롱고조예요. 계룡산이. 그래서 계룡산에 지금도 어떤 이 영역이 있는 산이다라고. 지금 계룡산을 지금 현재 상당히 이 추앙하고 있는 신도, 어떤 무속인들이 많아요. 지금도 계룡산. 그게 해롱고조예요. 해롱고조는 여기가 내가 좀 못나도, 여기가 좀 못생겨도, 여기가 조금 내가 좀 덜 떨어져도 조산이 싫어지지 않아요. 예! 내가 낳은 새끼가 나를 쳐다보고 재롱을 띄우는데, 떨고 있는데, 너 자식아, 안 돼! 이 하는 할아버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내 새끼인데. 여기가 조금 못나도 여기서 음기를 주는 거예요. 음기를. 힘을 줘가지고 이놈한테 너 빨리 활동을 해라. 생기 활동을 해라. 그래서 해롱고조가 좋다는 거예요. 숨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현국명으로는 반사형이라고 그런다. 반사형. 한 바퀴 뺑 따리를 틀었다. 이 산이 반사형. 그게 반사가 이반자수 반사형. 뱀이 따리를 탁 이렇게 틀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